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밀란의 정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정원지기 이재근이고요. 오늘 소개할 책은 2020 부의 지각변동입니다. 현 KBS 보도본부 경제부장인 박종훈 님이 쓴 책인데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흐름을 읽어낼지 7개의 경제 시그널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넘쳐나는 경제 정보들 속에서 노이즈, 즉 가짜 시그널과 진짜 시그널을 찾아내는 방법을 오랜 경제통의 관점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선 2020년 위기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요. 제2부에서는 7가지 경제 시그널을 소개하고 이를 분석하는 방법을 전해줍니다. 또 마지막 3부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자신만의 자산 운용 포트폴리오 만드는 법에 대해 소개해 주는데요. 늘 듣는 말이지만 역전의 기회는 늘 극적인 변화, 위기의 순간에 온다. 또 그 순간 포착이 성공을 꿈꾸는 이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2020 부의 지각변동. 경제도 모르는 제게 매우 흥미로운 책 읽기였습니다. 이미 반년 전에 출판된 책이지만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되새겨보는 좋은 재료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조각, 2020년 위기는 계속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아야 할까? 이를 위해서는 매일 엄청난 양의 정보를 쏟아내는 시장에서 정확한 시그널을 골라내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 시그널을 활용하기 위해 이를 철저히 분석하고 조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무의미한 정보인 노이즈나 우리를 현혹하는 가짜 시그널에 속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진짜를 가려내야 한다. 이를 통해 스스로 거대한 경제 흐름을 읽는 힘을 키울 수 있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로 이 예일대에서 가르치는 로버트 슐러를 비롯 이 저자는 다수의 경제학자와 전문가들을 인용하면서 2020년이 위기의 해로 지목되고 있다고 이 책을 시작합니다. 미국의 경우 2009년 이후에 무려 115개월 이어진, 그러니까 10년 이상 이어진 경기 확장과 호황이 오히려 너무 부풀려 올라 있다라고 하고요. 자산 가격 급등, 또 커지는 빈부격차, 또 강대국들의 자국 이기주의, 그리고 우리가 중국과 미국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무역 보복 등이 1930년대 말 상황을 꼭 빼닮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저자는 강조하죠. 미래를 완벽히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요. 왜냐하면 이 complexity economics, 이 복잡계 경제학이라는 말이 전하듯이 경제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낙관도 금물이지만 2020 위기설을 확신해서도 안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경제를 파악하고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각종 경기 지표와 상황들이 전해오는 시그널을 잘 읽는 것이라고 합니다. 2008년 부시 전 미국 대통령 곧 닥쳐올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미국 경제 튼튼하다 자신했지만 이게 웬일인가요? 처음 있었던 일이었죠. 미국 경제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던 것이요. 그 와중에도 정부, 금융사, 언론 등에서는 온갖 가짜 시그널이 난무했고요. 그래서 저자는 더욱 강조합니다. 특히 언론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냉철한 분석의 대상이다 라고요. 2003년 MBC를 비롯 한국 주요 언론들이 대서특필했던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 피살 오보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 역시 언론 기사의 60%가 오류라는 점에서 정보를 잘 읽어내는 힘, 또 경제적 성공을 위해 필수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완벽한 예측 역시 불가능한 것이지만 적어도 탐욕에 눈이 멀거나 또 확증 편향처럼 선입견에 빠져 있거나 무조건 패닉에 빠지지 않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이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낼 기초 체력은 지니는 것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 조각 읽기, 7가지 시그널이면 경제가 보인다. 지금 중국 경제는 회색 코뿔소의 위험에 빠져 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위험 시그널이 분명하게 나타났는데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 나타난 3대 회색 코뿔소를 그림자 금융, 또 부채, 부동산 버블이라고 지목하기도 하지만 그림자 금융도 결국 부채 문제의 일종이므로 부채와 부동산 버블, 좀비 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경제를 읽고 이를 해석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선 다음에 7가지 시그널을 잘 살피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금리, 부채, 또 주식과 부동산 버블, 환율, 중국 시그널, 저출산과 경제적 쏠림 현상인데요. 우선 글로벌 경제를 꿰뚫어 보려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리 정책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합니다.
통상 연준이라고 불리는 미국 중앙은행은 1994년과 99년 또 2004년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 후에 어김없이 미국의 경제 불안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금리를 계속 올려가다가 중단하는 시점을 특히나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 이는 곧 호황의 막바지를 뜻하는 것이라네요. 한편 일본을 대표적 예로 들 수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국가 부채 문제 심각한데요. 결국 빚 문제가 여기저기 많다는 건데, 이 빚의 규모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늘어나는 속도가 빨리 진행되는 것, 그것을 정말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고 하고요. 미국과 함께 중국 역시 2007년 4조 9천억 달러의 부채가 2015년엔 26조 원에 달하면서 국가 부채가 무려 5배나 증가했다는 점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시그널 중 하나인 중국 시그널에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이 세계정책연구소 대표이사인 미셸 부커는 2013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위기를 알면서도 방치하다 맞게 되는 재앙을 회색 코뿔소, 이 그레이 라이노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바로 그 회색 코뿔소의 위험에 빠졌다는데요. 부채, 부동산 버블, 그리고 국가 돈을 쏟아부어도 살아남지 못하는 좀비 기업이 바로 그 증거들이라 하네요. 이외에 주식과 부동산 버블, 환율과 통화 가치, 또 저출산과 한국 경제의 쏠림 현상 등 역시 주요 시그널들이 되어지는데, 일단 어디가 아픈지를 진단해야 치료책이 나오는 것처럼 경제 전망을 위한 7가지 시그널, 저 역시 많이 배운 아주 유익한 챕터였습니다. 세 번째 조각 읽기, 부의 지각 변동에서 승자가 되는 법. 향후 2-3년 동안 세계 경제는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세계 경제가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비하려면 세계 경제의 향방을 알리는 중요한 시그널들을 누구보다도 먼저 찾아내고 오류 없이 파악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떤 시나리오로 가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잘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경제가 심연의 바닥을 칠 때까지 안정과 절제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사실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경제 상황에서 승리하는 법, 사실은 이거 콕 집어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방법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선 7개의 시그널 읽기와 함께 향후 경제 전망과 대책, 그리고 이에 그 바탕을 둔 자산관리 포트폴리오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적절한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2020 부의 지각 변동은 2020년 이후 큰 변화의 변곡점을 향해 가는 세계 경제의 향후 3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첫째, 미국 정부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지금의 미국 호황이 상당 기간 계속되는 시나리오. 둘째, 2020년을 전후해서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인 퍼펙트 스톰인데요. 이 경제 위기에 나름 잘 대처해온 이 지구촌이지만 이 미국의 경기도나 또 중국의 경제 위기, 또 유로존의 경기 침체 등 큰 블럭의 이 경제 위기가 둘 이상 겹쳐오게 되는 퍼펙트 스톰의 경우 그 충돌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부동산과 증권 시장의 변화를 이해하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침착한 대응들을 통해서 오늘을 단단히 다져가는 것 외엔 길이 없음을 다시 말해주는 2020 부의 지각 변동. 너무나 당연한 말인 듯 하지만 재차 확인해주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일은 결코 오늘과 같지 않다는 것을 명심한다. 또 세계를 넓고 깊게 바라보며 투자와 사업 전략을 짜야 한다. 최악의 공포가 시작되면 그 순간 공포를 담아라. 이 최대의 위기가 최고의 기회가 되듯이 남들이 모두 떠날 때가 가장 최고의 투자 기회이며 동시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Think twice. 이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많은 공부가 되었던 책 2020 부의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오늘의 Think twice는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유명 과학자 아이작 뉴턴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마치려 하는데요. 이 금융이 발달한 영국은 1700년대에 이미 주식회사가 존재했다고 해요. 1711년 노예무역과 식민지 무역을 독점했던 The South Sea Company, 이 남의 회사라고 불릴 수 있는 이 회사는 당시 국왕이었던 제임스 1세가 회장에 오르면서 사람들 생각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회사로 인식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을 사고자 당시 증권거래소 앞은 아마도 귀족과 자본가 계층이었겠죠. 그들의 마차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일대 교통이 마비될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 군중들 속에 당시 천재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이 있었고요. 심지어 그는 당시 조폐국장이었다고 하니까 주식 정보에 훤하게 꿰뚫었던 건 당연했겠죠. 하지만 그 주식 버블은 놀랍게도 무너졌고 전 재산을 쏟아부은 그의 투자는 실패합니다. 요즘 가치로 20억이 넘는 거액을 한순간에 날려버렸다라고 하죠. 이 참담한 투자 실패 후에 뉴턴이 말합니다. I can calculate the motion of heavenly bodies, but not the madness of people.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체를 계산했던 나였지만 정작 사람들의 광기는 알 수 없었다라는 매우 세련되고 그럴듯한 말을 남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겠죠? 아이작 뉴턴, 천재라 불리던 그 역시 그때 그 광기의 일부였다는 겁니다. 사실 이 태고 쪽부터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욕망이 동행해 왔습니다. 창세기에서도 말하듯이 말이죠. 종종 그 욕망이 사람의 배움이나 인격을 넘어서서 세상을 망치고 파괴하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아왔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 돈과 힘, 부와 관련된 경제라는 점에서 한편으론 이 욕망에 대한 적절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뉴턴이 계산하지 못했던 그 광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박종훈님의 2020 부의 지각변동과 함께한 이 밀란의 정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